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에이브 유겸입니다. 요즘에 주변을 보니까 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즘 들어서 점점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오디오에 대한 니즈가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DAP는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무선 이어폰은 뭔가 블루투스에 대한 그런 음질적인 불신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꼬다리덱이라고 하죠. 포터블 DAC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런 꼬다리 덱을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이디지에서 최근에 출시한 S9 프로라는 꼬다리 덱입니다. 하이디지는 역시나 중국 브랜드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9년에 설립이 돼서 2012년부터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다작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브랜드였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 그러니까 하이디지 제품을 쓴 거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DAP, 이어폰 같은 헤드파이 제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을 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최근에는 보급형 DAP,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DAP하고 이런 꼬다리 덱들, 그러니까 보다 휴대성을 강조한 그런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품명을 보시면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제품이 S9 프로잖아요. 이 제품 바로 전에 S9이라는 똑같이 생긴 꼬다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생긴 건 똑같지만 내부 이렇게 덱이 좀 달랐어요. S9 같은 경우에는 AKM사의 덱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 프로로 오면서 ESS사의 덱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AKM사가 작년 10월 말에 그 공장이 전소되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AKM사의 칩을 쓴 그런 여러가지 오디오 브랜드들이 다른 칩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디지 역시도 AKM사 칩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ESS사의 칩으로 대체를 해서 새롭게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품을 출시한 모양입니다. 이 제품의 DAC에는 ESS 사이에 ES9038Q2M이라는 플래그십죠. 9038 프로의 저전력 버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음원 재생 스펙은 PCM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768kHz까지, 네이티브 DST 512까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음원을 다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이달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일 텐데요. MQA 파일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여느 꼬다리 덱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가로는 18mm, 세로는 59mm, 그리고 두께가 8mm 정도 되는 사이즈. 휴대하기는 상당히 적절한 사이즈죠. 재질은 알루미늄 셰시에 이게 강화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저는 이번에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S9 프로는 케이블 착탈식이고요. 기본 구성품에는 USB C2C 미니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이 L202라는 별도로 판매하는 미니 케이블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이 S9 프로가 한국 돈으로 한 11만원 정도 하고요. L202라는 미니 케이블이 한 24,000원 정도 합니다.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별매인 점이 조금 아쉽죠. 아쉽기는 한데 스펙,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따로 살 수가 있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계 자체에서 iOS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S9 프로 같은 경우에는 3.5mm 싱글 그리고 2.5mm 밸런스 출력 두 가지 출력을 다 지원을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밸런스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좋긴 한데 그 덕분에 요 단자 쪽 두께가 조금 5m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꼬다리에서 밸런스를 어디다 쓸까 싶기도 했는데요. 이 밸런스당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상당히 센 편이었습니다. 싱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mW였는데 2.5 밸런스 출력을 활용을 한다면 200mW까지 출력이 늘어납니다. 이어폰 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헤드폰도 충분히 울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품에 별도의 버튼은 없고요. 하단에 요 로고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로 불이 들어오는데 음원 스펙에 따라 색상이 바뀝니다. 나름 시각적인 면도 많이 신경을 썼네요. 소리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성에 있어서의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 시 안정성은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넘게 쓰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별다른 끊김 현상도 없었고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억제가 상당히 잘 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 비전이어스의 V6인데요. 이 V6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노이즈에 민감한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폰을 여기 연결해서 쓸 때에도 이 배경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자체적으로 노이즈 억제를 잘 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이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유튜브를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애플 뮤직으로 고음질 음원을 재생을 시키니까 상당히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감상 미지근한 정도는 조금 이상, 뜨거워, 너무 뜨겁다 그 정도 아래, 그 중간 따뜻한 그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이 함께 사용하는 L202 이 케이블 역시도 함께 발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릴 텐데요, 이런 어떤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꼬다리 종류 제품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노이즈가 바로 전파 노이즈입니다. S9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연결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었을 때 곡 초반 있죠, 그러니까 신호를 수신받는 그 초반 부분에 지직지직하는 약간의 노이즈가 들립니다. 이 신호를 수신할 때마다 들리는 그런 잡음일 텐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거스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제품을 쓸 때에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꼬다리덱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스마트폰의 전원을 받아서 구동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간혹 제품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뽑아먹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쭉쭉 방탈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니까 볼륨에 따라서 좀 배터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폰에 S9 프로를 연결을 해서 이 싱글 단자로 들었을 때 아이폰 볼륨을 4분의 1 이상 올려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출력이 뒷받침되었는데요, 그 정도 볼륨으로 들었을 때에는 배터리가 빨리 떨어진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이 집에서 들을 때는 이 제품에 이런 조그만한 앰프를 함께 물려서 듣는 편인데요, 이럴 때에는 이 아이폰의 볼륨을 최대로 맞춰놓고 나머지 볼륨은 이 앰프에서 조절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볼륨을 최대로 맞춰놓고 들었을 때에는 배터리가 정말 좀 빨리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체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는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쓸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휴대용으로 사용할 때 배터리 소모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S9 프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적어도 보급형 DAP의 소리까지는 비벼볼 정도는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 소리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어요. 아이폰에는 이어폰 잭이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아이패드에다가 집계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런 S9 프로를 연결을 해서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누가 들어도 체감이 될 만큼 둘 사이의 소리 차이가 극명하게 났습니다. 참고로 S9 프로는 처음 제품을 받고, 그러니까 새 제품을 바로 연결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울림이 과했고요, 묘한 울림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안 들어보고 사서 좀 실패했다 라고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하루 정도 전기를 충분히 먹인 다음에 다시 들어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묘한 울림도 없어졌고요, 답답한 느낌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케이블의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긴 하지만 적어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돌린 이후에 소리 평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S9 프로도 여느 꼬다리 덱을 물렸을 때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음선이 보다 선명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리에 힘이 붙고 베이스의 타격감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잡아주는 편이었고요, 저역이 강해졌음에도 중역, 보컬, 고역 이런 다른 음역대가 답답하게 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무대가, 그러니까 스테이징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규모 안에서 소리를 앞으로 당겨놓고 들려주는 그런 타입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꽉 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토널 밸런스도 살짝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아래쪽에 잡히는 그런 묵직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를 좀 넓게 펼쳐놓고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선호하는 편이라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요, 이런 좀 묵직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있는 스테이징이 좀 ESS 덱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해상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거역이 밝다, 화사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적당히 무게가 실려서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소리가 묵직하면서 약간의 잔향이 느껴지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명함보다는 풍성함 이런 쪽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날선 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또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또 로얄 타자기는 또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들었고요.
전반적인 뭐 해상력은 괜찮았던 것 같고, 선명한 소리보다는 약간 풍성함에 더 가까운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감도 꽤 준수한 편이었고, 너무 뾰족하거나 날선 소리가 아니라서 저는 중후한 남성 보컬 장르 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S9 프로에 딱 어울리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자니길이라고 R&B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그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하던 뉴 에디션이라는 흑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뉴키즈 온 더 블럭이나 보이즈 투맨의 롤모델이 된 아이돌 시조새 같은 그룹이거든요. 이때 멤버가 이제 그 유명한 무대 위의 악동 있죠, 바비 브라운도 있었고, 그 보이즈 투맨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마이클 비빈스도 이 그룹 소속이었는데, 자니길도 이 뉴 에디션 마지막 멤버로 잠깐 거쳐갑니다. 그런데 합류되고 얼마 안 돼서 그 그룹이 해체가 돼요. 오히려 그 후에 솔로 아티스트로 독립하면서 커리어의 빛을 보게 됩니다. 끈적하면서 부드러운 R&B 발라드를 이제 슬로우잼이라고 부르는데, 이 슬로우잼 장르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자닉의 목소리가 저음이 묵직하면서도 굉장히 힘있는 스타일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마이 마이 마이라는 곡인데, 이게 1990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그 자닉의 묵직한 보컬이랑 S9 프로 소리 스타일이랑 저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에 색소폰 연주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90년대 한국 광고 음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케니지 아시죠? 그 케니지가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잘 조화가 돼서 들려서 듣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저음 남성 보컬이나 발라드 스타일 곡을 들으실 때 이 기기로 같이 들으면 매력적인 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로더 밴드러스 같은 그런 분위기의 곡 같은데, 뭐 이따가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스테이징의 규모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앰프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혹시나 S9 프로가 저처럼 스테이징 면에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이 S9 프로의 덱 자체의 성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트리밍으로 애플 뮤직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이 애플 뮤직의 공간 음향과 이 S9 프로가 궁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공간 음향으로 들을 때에는 소리가 뒤로 좀 물러나면서 상하 전후의 공간이 확장이 되는데요. 이 S9 프로에서 가깝게 느껴지던 음상이 이 공간 음향을 적용시키니까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딱 듣기 좋은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저역이 가뜩이나 좀 묵직한 편인데 더욱더 보강이 되다 보니까 토널 밸런스가 조금 더 내려간다 라는 단점도 있으니까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죠. 저는 뭐 이 제품을 애플 뮤직과 함께 쓸 용도로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합격입니다. 요즘에 이런 꼬다리 덱, 휴대용 DAC에 대한 수요, 관심이 많아진 만큼 찾아보면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이 하이디즈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리뷰를 준비하는 도중에 좀 찾아봤더니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 제품을 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저희가 좀 힘이 안 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얘가 가격이 11만원이잖아? 11만원이고 요 정도 가격 되는 게 얘랑 아컨, 그리고 최근에 뭐 퀘스타일 그 정도가 있는데, 일단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컨은 못 써. 연결이 안 되니까. 제일하고 얘랑 퀘스타일이 난단 말이야. 뭐 소리는 내가 아직 퀘스타일을 못 들어봐서 말을 못 하겠지만, 지인이 이제 사가지고 말해준 걸 들어보면 안정성은 얘가 훨씬 나. 노이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퀘스타일은 노이즈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얘는 그 전파 노이즈 빼고는 노이즈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발열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이 가격대에서 아이폰 유저한테는 괜찮다. 케이블도 나는 지금 같은 회사에서 만든 요걸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케이블 사가지고 같이 쓰면은 돈값은 하는 그런 제품이다.